시간에 이어서요. 회사 코드는 유형 상사 3200번으로 회사 코드를 로그인 해 주시고요. 3200번으로 로그인 해 주시고, 우리가 앞 시간에 370페이지에 기타 거래 자료 입력을 며칠까지 했었나요? 25일까지요. 25일까지 했으면 오늘은 26번부터 할 차례네요. 자, 10월 26일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 회사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타기종으로 대체라고 하는 적요를 꼭 선택해 줘야 돼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결산 처리 능력 단위 평가 시험에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문제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적요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했을 때 그 적요 내용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를 쓰거나 아니면 8번이라는 번호를 입력해야 원래 맞는 겁니다. 대변의 상품이 갔을 때는 상품 매출이 아닌 또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어떤 이유로 다른 계정으로 상품을 대체할 때는 8번 적요를 우리가 꼭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조금 이따 입력하면서 8번 적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대변의 상품을 기록할 때 100만 원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130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상품을 판매했다면 시가를 가지고 판매한 걸로 가정을 하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걸 기부했습니다. 기부했을 때는 시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원가 기준으로 기록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기부만이 원가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계정 대체는 다 원가 기준입니다. 원가 기준. 시가로 기록하는 경우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볼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하는 회사 비용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비용은 원가 기준으로, 회사 비용은 원가로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귀한 문제네요. 좀 귀한 문제. 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나오면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다가 틀리게 되는데 이 문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차변에는 기부금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은.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이 돼요. 그런데 대변에 상품을 넣을 때 그 적요 꼭 코드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봅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0월 26일, 아니요, 맞나요? 26일. 날짜 10월 26일 입력하시고, 차변, 3번 차변의 기부금이 되겠고요. 거래처와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원가로 기록합니다.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대변의 상품 적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적요를 여기 8번 적요 번호로 꼭 넣어야 됩니다. 8번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상품을 기부하든 또는 접대하든 비용 처리를 할 때 말이죠, 대변에 상품이 오는데 이때 적요를 8번 적요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실무수행 평가의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를 코드로 반드시 입력해라. 그래야만이 이것이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원가가 틀리지 않게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이걸 입력을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서 보여줄까요? 손익계산서를 가서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이 상품 매출 원가 산출을 한 근거자를, 아직 지금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는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으나 기초상품 재고액 2천만원에 단기상품 매입액 8,665만원에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원 여기 따로 있죠. 이걸 빼준단 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듯이. 그래서 이 100만원이 빠진 금액이 여기에 상품 매출원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방금 입력한 전표를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8번 적요를 넣지 않으면 이 부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산 처리에 재평가용 문제에서 이런 문제 어제 풀었던 분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이 경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 때 재고자산을 조사했더니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100개에 5,000원. 그런데 실제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9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계산하면 47만 5천원이에요. 5개가 문제죠. 부족하죠. 지금 5개를 우리가 재고자산의 부족한 부분이죠. 재고자산의 부족한 부분. 그걸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거든요. 상품 부족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전표로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 차이 50만원과 47만 5천원 차이인 2만 5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개하느냐. 차변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2만 5천원. 이거는 적요를 코드 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변이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이때 적요가 8번이다 이거예요.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그러니까 8번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타계정으로 대체 그 적요를 기입하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상품 적요도 반드시 기록할 것. 왜 상품의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이걸 안 넣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요. 그래서 상품 2만 5천원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적요를 8번을 기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적요는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적요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다른 적요는 채점을 안 하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상품을 가지고 기부했다 하면 대변이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여러분이 입력을 할 때 여기다 입력을 할 때
대변의 상품이라는 계정가액만 넣으면 안 되고 적요를 8번 이 적요를 꼭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방금 보여드렸죠. 만약에 이 적요를 안 넣었어요. 코드를 뺐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타계정 대체 금액이 안 나타나죠. 그러면 그만큼이 어떻게 돼요?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로. 그래서 매출 원가가 틀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분계에서는 이 코드를 8번을 넣지 않으면 이건 틀린 문제로 평가를 해요. 시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 문제에 내었던 아까 그 보여드렸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원인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차변에는 그냥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지만 대변의 상품을 처리할 때 그 상품의 적요는 8번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타계정으로 대체 이것을 한글로 쓰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을 가지고 기부했다 또는 접대했다 또는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또 회사의 비품으로 사용했다 이런 등으로 상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기부금도 다른 목적이죠. 접대도 다른 목적, 복리후생비도 다른 목적, 비품도 다른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상품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 즉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리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타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다 이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타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예요? 시가를 적용하지 말고 뭐로 해라? 원가로 회계 처리해라. 요거를 알고 계셔야 한다. 원가로 회계 처리해라. 자, 다음에 10월 27일 거 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네요. 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이체되었으니까 대변이 가야 되죠. 차변에 오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입력해 볼까요? 10월 27일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은 차변이단 말이에요. 아직도 거래의 8요소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야 돼요. 비용 발생 차변.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얼마가 발생했느냐? 12만 원 비용 발생합니다. 거래처. 여기다 차변에 12만 원. 자, 이제 대변. 대변은 뭐가 되느냐? 네.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이 됩니다. 은행은 서울은행이니까 이걸 꼭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98001 1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신다. 이것도 회계. 어디 입실 처리 됐나요?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일 거. 안동 상사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여러분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예. 유동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이죠.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자산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은 이자니까 여기서는 이자가 뭐예요? 이자 수익이죠. 수익. 예.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그냥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만기인가 봐요. 안동상사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고 오늘 28일 날 원금 5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면 보통예금은 차변으로 갈까요? 대변으로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날짜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죠. 28일 날 고치시고 3번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이자 포함했으니까 525만 원이 자산이 증가하죠. 자, 대변은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단기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안동상사가 됩니다. 꼭 걸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 102번으로 대변에 500만 원 기입하시고 엔터. 또 대변에서 엔터 하면 복사되죠. 나머지는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대변에 기록하는 거 아시죠? 수익 발생은 대변. 이자 수익. 자, 거래처와 적용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25만 원 엔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대여금 자산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인 거래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29일 거, 29일 거 문제를 보면은요. 안동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4만 2천 원을 차감한 잔액 25만 3천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거죠. 자, 원천징수를 당한 것은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될 때에도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세금 뗀 것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은행은 아니지만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를 했어요. 46,200원을 이자를 주면서. 그러면 이거는 선납세금이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뗐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46,200원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된 것이 25만 3,800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이 25만 3,000원. 800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바로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30만 원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대변에. 대변의 이자 수익.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귀한 문제예요.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선납세금, 자산 처리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전표 입력을. 자,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3번 차변의 선납세금 136번이네요. 사륙 200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거래처는 서울은행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죠. 25만 3,800원. 25만 3,800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되죠. 이자 수익 901번.
30만. 이렇게 하면 차대변이 모두 30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아, 네,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선납세금은 채권이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당좌 자산입니다. 선납세금이 차감되는 때가 언제냐? 선납세금은 이렇게 원천징수 당할 때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요 46,200원이 언제 회계 처리되느냐면은 12월 31일 결산 수정분계에서 차변의 법인세로 바뀝니다. 법인세로 대체가 돼요. 46,200원 법인세로 대체가 되고 대변의 선납세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46,200원. 이렇게 되면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2월 31일로 조회를 했을 때 선납세금이 차변에 46,200원 있다가 대변에 46,200원이 발생하면서 잔액은 제로가 돼버리고 그것이 맨 밑에 법인세로 법인세 비용에 차변에 46,200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분계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12월 31일 이 결산 수정분계는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지워놓으면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서 조회해보면 법인세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맨 밑에 없죠. 그리고 선납세금은 차변의 자산으로서 46,2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은 나중에 언제 없어지느냐, 자산이 언제 소멸하느냐, 결산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되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 문제도 좀 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겠으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가 별로 없고 또 아까 이거 타기정 대체 문제 이 26번 이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시험에는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 이게 많이 보지 못한 문제가 덥석 나오면 여러분이 갑자기 이야 이번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실력이 여러분이 위축이 돼버려요. 위축이 돼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제 실력 발휘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100점을 맞아야 합격인 것이 아니고 70점을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평소에 많이 보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피해가면 돼요. 그거하고 씨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배운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는 과감히 패스. 나중에 고민해야 돼요. 쉽고 여러분이 100%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 어떻게 이걸 60분에 다 하지? 처음은 그렇지만 한 두세 번 해보면 아 내가 이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면 60분 안에 모르는 것 빼고는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야 뭐 10분을 더 줘도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중심으로 해서 70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상사를 통해서 많은 분계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분계 연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71페이지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문제예요.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우리 FAT 1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크죠. 24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가 24점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용산전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메인 매출전표의 유형의 출제 범위를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메인 매출전표는요 모두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11번 과세매출, 13번 면세매출, 17번 카드과세매출. 그 다음에 매입으로 가서 51번 과세매입, 53번 면세매입, 54번 불공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렇게 해서 7가지 유형 중에서 출제를 해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 문제는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예. 유형 선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개 유형 중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모두 7문제가 나오는데 다 나오지 않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는 패스할 거예요.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7개 대부분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 상사에서도 이 유형 7가지를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왔네요.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압수표로 받으면 여러분 개정과목 뭘로 하실 거예요? 예, 현금으로 해야 돼요. 현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밑에 거래명세표를 봐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고 세액이 있는 정장부두입니다.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판매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11번 과세매출 유형이에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를 여세요. 매입 매출전표. 날짜는 11월 1일. 유형 11번 과세매출. 11이라고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마우스 클릭보다. 자, 품명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정장구두. 수량 10개 엔터 치고 단가 17만원 170 플러스.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는 요 상단에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로 전송이 되고 여기에 입력된 것은 여기 밑에 입력된 분계는 이게 분계 내용이죠. 분계는 회계 장부로 전송이 되죠. 총계정원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보조장. 그래서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고 밑에는 회계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따로 해요. 여기 2점, 여기 2점. 네. 그러나 위에 것이 틀리면 밑에 것도 같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나 꼭 끄는 건 아니니까 위에 거 틀렸더라도 밑에 거 맞았다 그러면 밑에 거는 맞는 걸로. 또 반대로 위에는 맞았는데 밑에 분계가 틀렸다. 위에 것만 맞는 걸로. 이렇게 부분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코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죠. 거기 거래명세서에 보면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예, 미리.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여기서 직접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0번 이렇게 비워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대금은 전액 수표로 자기압 수표로 받았잖아요. 현금이라고 아까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분계는 현금 분계하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 1번 입력하면 됩니다. 자, 두 줄로 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입금전표, 부가세입수금, 입금전표, 상품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죠.
예,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부채고 공급가액 170만 원은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예. 수익 발생과 부채 증가. 차변은 모두 현금. 차변이 현금은 자산 증가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관계를 항상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이 얼마 증가했느냐? 187만 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얼마 증가했지? 네, 17만 원만큼의 부채가 증가했고 수익은 얼마 발생했어요? 170만 원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걸 인식해야만이 이런 걸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말이죠. 거래 명세표를 보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서 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서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간을 입력하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기억나시죠? 위에 전자발행을 먼저 눌러요. 앞에 체크한 다음에 이거 이 체크박스 꼭 해야 됩니다. 체크. 그리고 여기 전자발행을 눌러요. 그리고 로그인 창이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실무할 때는 이걸 자세히 다 꼼꼼히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왔으면 이건 100% 맞다. 그리고 밑에 바로 발행을 눌러줘요.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때는 체크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이쪽으로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전송하러 가는 거예요. 국세청 전송. 그래서 클릭하면 이와 같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로그인 단추 눌러주면 이런 창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전송을 한번 체크하시고 밑에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돼요. 거기서 그냥 위에 있는 발행을 누르면 돼요. 위에 있는 발행 누르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확인 눌러주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 국세청 전송창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에서도 닫아주세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창으로 바뀌죠. 여기서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전자발행이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시험 볼 때 이걸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에 한 문제 나와요. 여기 한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하는 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일 할 것도 거래명세서입니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네, 말일날 받기로 한 것은 외상이고 20일 날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그러면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라. 왜 복수거래를 이용해야 되느냐? 품목이 두 줄이에요. 두 줄이면 위에다가 두 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복수거래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날짜는 여기 거래 일자인 11월 2일 날짜로 입력하는 겁니다. 11월 2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유형입니다. 11번 과세매출.
여기서 품명에다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복수거래 이걸 눌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탭키를 키보드에서 눌러주거나 여기 있는 확인 단추를 눌러주거나 하시면 입력이 이렇게 됩니다. 등산화 외라는 것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입력했는가 하는 것은 이 합계를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합계가 220만원. 거래명세서의 합계도 220 맞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틀려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여기 품명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 창이 나옵니다. 해당 라인에 복수거래가 존재합니다. 복수거래를 삭제하신 후 작업하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복수거래 보기를 눌러야 돼요.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수량이나 단가가 틀렸으면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확인 누르면 고쳐집니다. 자, 이제 거래처 코드. 그리운이죠. 그리 엔터 치시고 엔터. 전자세금란 또 비워둬야 돼요.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0번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고. 그래서 혼합 3번 해주시고. 자, 대변은 그대로 두면 돼요.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매출액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건 그대로 둬야 되죠. 자, 세 번째 줄에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선수금 차변은 부채 감소죠. 부채가 감소할 때는 부채를 차변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선수금 20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산 증가. 선수금, 부채를 차변에 기록하니까 부채 감소. 외상매출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우리가 탭키를 누르는 이유는 여기서 입력하고 나서 탭을 누르면요. 커서가 일로 이동이 돼요. 엔터를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로 이동해가지고 이거 거래처라든가 차변대변 합계 잘 보고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자, 요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그림을 빼고 말로만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응? 그렇군요. 저는 세금기단서 발급전송을 빼먹었네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11월 2일이니까 11월 2일 걸로 조회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앞에 체크해 주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요. 예. 여기 외상과 이런 거 입력을 원래 실무할 때는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 시험에서는 이걸 우리가 결제 내역이라고 하는데 결제 내역하고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 전송 일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네.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용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채점 안 하는 건 그냥 지나가고. 자,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웹사이트가 보이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여기 미전송 체크하고 나서 매출조회 눌러요. 그러면 보이거든요. 위에서 발행 눌러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요. 또 한 번 확인 눌러요.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의 매출 전폐에 와서는 조회 한 번 눌러주세요. 전자발행 떠 있으면 잘 된 거다. 이거. 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과세 매출, 매출 과세, 즉 11번 과세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 5문제를 쫙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연습해봐라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거 문제 볼까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 원을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우리가 직접 발급 전송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란을 1번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11월 3일 날짜 11월 3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이에요. 11번 과세매출. 자, 품명은 그냥 상품이라고 하시고 수량단가 모르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을 30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란은 이럴 때는 1번 넣어주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입력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분계 2번 나와 있잖아요. 2번 넣으시면. 그러면 완벽하게 외상분계가 자동으로 딱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증가 330. 대변의 부가세 이수금 3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원 수익 발생. 이걸 꼭 의식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은 11월 4일 거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4일로 고치시고 문제를 보세요.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당좌수표로 받은 것과 외상이 있기 때문에 혼합분계를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자, 아까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 현금으로 처리했죠? 자, 동신사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무엇일까요? 현금입니다. 이것도. 타인발행 수표는 다 현금이에요. 타인발행 수표 현금이다. 자기합수표는 은행이라는 타인이 발행한 것이고 당좌수표는 거래처라는 타인이 발행한 겁니다. 다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만 현금이에요.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뭘까요? 개정과목이. 당좌예금. 당좌수표라는 개정과목은 없습니다. 당좌예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을 당좌예금이라고 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현금이에요. 자기합수표하고 똑같아요. 예,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11월 4일 거 과세 매출 1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날짜 4일로 바꾸셨죠? 유형은 11번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 엔터 지나갑니다. 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당좌수표하고 외상하고. 그러니까 혼합 3번. 다시 고치면 돼요. 혼합. 자, 혼합은 반자동이라고 그랬죠.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은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을 하고 입력하시고 현금 101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101번 50만원. 또 차변 3번. 3번이 차변이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 108번. 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거래처 같은 거, 그 다음에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예, 여러분 계정 과목 코드도 좀 외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1번 현금, 108번 외상 매출금. 이것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라서 네. 외울 수 있다면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라면은 전자세금란을 입력해 놓으면 안 되죠. 이거 비워놓고 갔어야죠. 다음 문제. 5일 날 건데요.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돼요.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예.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 마이너스로 입력해주면 세액은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판매한 것 중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 불량품을 반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돈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뜻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세금란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5일 거 입력해 봅시다. 날짜를 5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입니다. 품명은 상품이고요. 수량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죠. 주식회사 우리 상사.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하시고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려면 분계를 외상분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시다시피 예, 외상매출금 차변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5만원, 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대로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뭐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가 네, 문제 많이 남았으니까요.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